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김다빈 원장님과 함께 볼 텐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다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치아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치아 신경은 치아의 감각이나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충치가 심해 신경까지 세균이 감염되었을 경우 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신경계에 감염된 신경치료로는 감염된 신경을 제거해 깨끗이 청소한 후에 인공재료로 교체해주는 치료인데요. 오늘은 이 신경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치과 신경치료라고 하면 무서운 치료, 오래 걸리는 치료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경치료해야 한다고 하면 겁부터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오늘은 김다빈 원장님과 함께 치과 신경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신경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치아와 잇몸의 구조부터 좀 알아보고 갈까요, 선생님? 네, 치아에는 치아의 머리 부분인 치관과 뿌리 부분인 치근으로 나뉩니다. 이 중 치관 부위는 바깥쪽에 범랑질, 안쪽에 상아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치근 부위에는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백악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내부 상아질 가장 안쪽에는 치아 신경이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습니다. 잇몸은 잇몸의 가장 바깥쪽에 치은, 그리고 치아를 지지해주는 부위인 치주인대, 그리고 치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치료는 이 중에 어느 부위를 치료하는 건가요? 네, 신경치료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신경치료라 함은 치아에 연관된 신경 조직들에 생긴 병변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경 조직은 크게 나누어 보면 치아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치수, 그리고 치아 뿌리 끝에 위치한 치근단 조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수나 치근단 조직에 생긴 염증 혹은 조직의 괴사를 치료하는 것을 신경치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신경치료란 치아가 그 자리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치아 신경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치아나 치조골에 염증이 생기고 치아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긴 이러한 조직들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제거하고 그곳을 대체하는 물질로 채워넣는 것을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문제가 생긴 신경의 경우 치아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긴 채로 오래 지내게 되면 치아 뿌리끝 치조골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오래 방치되게 되면 결국에는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따라서 치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시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치료를 두고 흔히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들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신경치료 후 염증이 생긴 경우 재신경치료가 가능하지만 치유가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경우 치과 신경치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심한 충치가 있을 때 이 신경치료가 필요한 거죠, 선생님? 네,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신경까지 감염이 되면 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 쉽고 간결하게 답을 드리면 신경치료를 필요하게 되는 원인은 신경조직까지 충치가 가장 깊은 단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치아 뿌리에 있는 신경까지 충치가 생겼다라는 말인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즉 신경조직에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신경치료까지 치료가 진행이 된다면 이미 그 치아는 죽은 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치아처럼 감각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치아가 죽어서 그렇게 감각이 없다면 사실 충치로 인한 통증도 없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치가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치료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에 모든 신경조직이 괴사되어서 통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초기 충치에서 더욱 진행이 되어 신경조직까지 가까워질 경우에는 찬물이나 초콜릿 등을 먹었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어 치과를 찾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 먹었을 때 이가 시린 증상도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충치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충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치아 표면부터 보게 되면 까맣게 충치가 보이는데 충치를 제거하면서 치아를 깎다 보면 신경이 노출이 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지만 충치가 신경까지 가지 않았다면 신경치료가 아닌 일반 인레이라는 충치치료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또한 충치가 깊지 않은 경우 치아에 레진이라는 재료로 치아 형태에 맞게 채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충치 외에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치아가 깨진 경우나 치경부 마모증으로 치아가 많이 시린 경우에도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경부 마모증,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치경부 마모증은 치아의 목 부분, 그 치경부에 해당하는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에 V자 형태로 홈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 부분인 범랑질이 마모되는 초기에는 증상이 아주 미미하다가 홈이 깊어지면서 상아질이 외부로 노출이 되면 치아가 냉온 자극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원인은 뭘까요, 우선? 네, 치경부 마모증은 일반적으로 이물질과 치아의 기계적인 접촉에 의해서 범랑질이 마모돼서 발생합니다.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우로만 움직이는 잘못된 칫솔질에 의한 습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히 뻣뻣한 칫솔모를 사용한다면 부드러운 칫솔모에 비해서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네. 두 번째는 오징어 같이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이갈이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힘이 치아의 목 부분으로 전달되면서 치아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 부위에서 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지막은 치아가 산성 성분과 자주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네. 과일 주스나 스포츠 음료 등을 자주 드시거나 위장장애나 섭식장애, 잦은 구토 등으로 치아가 산이나 위액과 자주 접촉하는 경우에는 치아의 단단한 조직이 닳게 되어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치경부 마모증은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치과 질환인 거죠? 네, 치아의 가장 바깥쪽인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부분은 이게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 상아질이 외부로 노출이 되는데 상아질은 범랑질에 비해 경도가 낮기 때문에 이후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치아가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마모된 부위에는 음식물이 전류가 돼서 충치가 발생하기 쉽고요.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방치될 경우에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경치료 꼭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경치료 필요한 또 다른 질환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말하는 치주질환이 있을 때 이가 이제 시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도 신경치료를 해야 하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풍치가 매우 악화되지 않았다면 신경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볼게요. 증상은 어떨까요, 선생님?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찬 거, 뜨거운 거에 불편한 경우입니다. 차가운 얼음이나 차가운 물을 마실 때 혹은 심한 경우에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뜨거운 국물이나 커피 등을 마실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는 치수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네. 찬 거, 뜨거운 거에 대한 불편감 외에도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치수 조직에 괴사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괴사 조직으로 인해 생긴 압력 때문에 치아에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혹 찬물을 머금고 있으면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는 그 치수 괴사가 일어나서 생긴 압력이 찬물이나 얼음 등을 통해서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통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빨리 신경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근단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엑스레이 상에서 판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치아 뿌리 쪽에 잇몸이 붓거나 혹처럼 튀어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씹을 때는 어떨까요? 씹을 때 불편감은 없을까요, 선생님? 네, 씹을 때도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수 염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치근단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치수 조직에 염증이 많지 않은 경우, 치아 우식증이 심하다거나 치아에 금이 간 경우 씹을 때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아 우식증을 치료하면서 신경치료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금이간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치수 조직의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신경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신경치료를 앞두게 되면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드나요, 선생님? 네, 사실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제 신경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치아를 씌워주는 크라운이라는 치료입니다. 크라운의 뜻이 왕관이죠. 치아도 마찬가지로 왕관처럼 생겨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요. 네, 크라운의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금, 즉 골드 크라운이라는 재료로 크라운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골드는 인체 적합성이 높고 연성이 좋아서 깨질 일이 적어 선호했는데요. 또 열을 잘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반짝거려서 신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은 골드 크라운이 아닌 도자기 크라운, 즉 치아와 유사해서 얼핏 보면 치료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주변 치아 색깔까지 맞춰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요. 도자기 크라운은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지르코니아의 단단함은 다이아몬드를 절단할 때 쓰일 정도로 강도가 매우 높아서 깨질 확률이 적고 심미적으로도 우수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바로 비용입니다. 재료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인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비용도 그렇지만 신경치료를 할 때 사실 기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신경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고 며칠 간격으로 2~3번, 많게는 4번 정도까지 내원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치료를 끝내기도 하고요. 오실 때마다 염증이 생긴 신경을 제거하고 소독을 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네.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고 가셔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약을 넣어 놓는데 그 약에 대한 반응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치료가 마무리될 때쯤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또 신경치료는 보험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통증은 그럼 어떨까요? 통증은 심하지 않나요, 선생님? 네, 신경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충치를 제거하고 치아 뿌리마다 존재하는 신경 조직을 제거하는데 이때는 대부분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하고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치료를 진행하는데 신경치료 과정 중에 치근난 조직이 자극이 되거나 신경관 안에 채워놓은 약재가 치근난 조직을 자극하는 경우 이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경치료를 할 때마다 마취를 하고 진행하고요. 신경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치유가 잘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통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치가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신경이 모두 죽은 경우에는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국소 마취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죠? 네, 보통의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치료할 때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치료 중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신경치료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 중에 그 치아 색이 변하면 그때는 신경치료 꼭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치아색이 변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신경관이 감염된 상태로 오래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치아 변색도 덜하고 치료 결과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아색이 변하는 이유는 신경 감염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커피나 색소가 첨가된 음료 등을 즐겨 드시면 치아가 착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면 착색이 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소아 전용 치과가 있을 만큼 어린아이들도 유치 충치부터 치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소아들도 충치가 심하면 신경치료까지 하는 경우도 있나요, 선생님? 네, 소아들도 신경치료합니다. 유치니까 치료하지 않고 아플 때 발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네.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를 치료하는 목적은 영구치가 올바른 위치로 적당한 시기에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아들도 신경치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임신한 여성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임신 중에는 신경치료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선생님?
임신 중에도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받으셔야 하고 임신 중기 5개월에서 7개월 때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 중기에는 신경치료를 포함한 치과 치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치료 내용 알아볼 텐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치아 씹는 면 쪽에 구멍을 내어 신경관을 노출시키고 신경 뿌리 쪽에 존재하는 신경관의 길이를 잽니다. 그때 길이를 정확하게 재어야만 내부의 신경과 혈관 조직을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만큼 신경관 내부에 신경과 혈관 조직을 제거하고 차후 신경관 대체 물질을 채워넣기 용이하도록 신경관을 형성한 후에 대체 물질을 채워넣게 됩니다. 대체 물질, 그건 어떤 건가요, 선생님? 네, 바로 지피콘이라는 재료인데요. 네. 생체 적합성이 높고 고무 같은 재질로 열이 가해지면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어서 신경관 형태에 맞게 다져넣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바로 치료하기가 어려운가요, 선생님? 네, 염증이 클 경우에는 신경관 안에 약을 넣어서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치료 중에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신경치료를 할 때는 치아의 혈관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 공급이 안 되어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게 되면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반드시 금이나 도자기 등의 재료로 씌워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신경치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뭐 특별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신경치료는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도 이미 치아가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즉 뿌리에 약한 치아가 뿌리에 그 차후 부러지게 되거나 다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크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염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금니의 경우에는 신경 뿌리가 세네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앞니보다는 치료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신경치료 후에 통증이 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신경치료 했는데 왜 아픈 걸까요? 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 안에 신경은 당연하게 제거가 되는 것이므로 찬 거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치아가 음식이나 혀가 닿을 때 아픈 것은요. 치아 뿌리 끝을 둘러싸고 있는 치주 인대가 자극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것은 신경치료를 잘 해주면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수많은 이유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신경치료를 해도 아픈 이유는요. 치아의 뿌리가 파절이 되었거나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 또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의 특성으로 잘 낫기가 어려운 치아, 또 신경치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 환자의 특이한 감각 이상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신경치료가 잘 마무리되고 크라운 치료까지 마친 후에 평상시에 좀 관리해야 할 거, 또 주의해야 할 거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크라운 치료를 해도 통증과 불편함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 중인 치아는 씹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없는 치아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깨지거나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신경치료는 사실 자연치아로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치실과 양치질, 정기적인 검진이 치아의 수명을 길게 하고 또 관리가 되는 것이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신경치료 후에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모든 그 시술과 치료가 그렇듯이 100%의 완벽한 치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경치료 역시 재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을 치료했고 신경을 제거했지만
다시 감염이 돼서 뿌리 끝에 염증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신경치료 후에 다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씌었던 크라운을 다시 제거한 후 신경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크라운 치료까지 하면은 염증이 이제 안 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다시 생기는 걸까요? 네, 괴사된 치아 내 신경 조직을 모두 제거한 후에 크라운까지 하고 나면 치아 뿌리 끝의 염증은 자연 치유가 되게 됩니다. 염증에 의해 파괴된 뿌리 끝부분 잇몸뼈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면 건강한 뼈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 끝 부위의 신경과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종종 뿌리 끝 부위에 괴사된 조직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치아 뿌리가 미세하게 파절된 경우 또 크라운 주변으로 충치가 다시 생긴 경우에도 염증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게 되죠. 또 신경관 내부에 대체 물질을 채웠으나 세균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게 되면 염증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신경 치료까지 가지 않으려면 일단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또 충치가 생겼다면 빠르게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궁금증 원장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실 텐데요. 시청자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충치 때문에 치아 신경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치아에 양치질이나 음식을 씹는 것 같은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피하고 있는데 그래도 통증이 심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무작정 참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신경치료 중인데 통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참는 게 능사일까요, 선생님? 어떨까요? 네. 신경치료를 받게 되면 마취가 풀리고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진통제를 먹고 그래도 계속 통증이 심하다면 치과에 반드시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경치료 2, 3일간은 불편함이 지속될 수 있고요. 임시로 채워넣은 재료가 굳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치료 1시간 동안은 그쪽으로 씹지 않고 양치질도 조심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질문도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했던 충치를 신경치료 중입니다. 3회까지 치료했고 4회 치료를 받을 차례인데 병원에서 신경치료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치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신경치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건가 봐요. 이러면 발치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충치를 오래 방치하게 된 경우 염증 정도가 심해서 신경치료 후에도 치아 뿌리끝 염증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신경치료가 실패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치료에 실패한 치아의 치료법으로는 신경치료를 다시 한번 시행하는 재신경치료, 수술적으로 치아 뿌리끝 일부분을 제거하는 치근단 절제술, 그리고 치아를 뽑아서 치아 뿌리끝 일부분을 제거한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심고 고정하는 치아 재식술이 있습니다. 네, 치아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상담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골 감소증으로 10년 이상 약을 먹었고 최근 2년 동안은 골다공증 주사제를 3개월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치과 검진에서 치아 충치와 치주 질환이 심해서 발치 후 신경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치과 치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골 감소증으로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 중인데 이분 신경치료 같은 치과 치료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골다공증과 이제 주사제에 관한 연구가 현재 매우 관건입니다. 게다가 골다공증 주사제를 마지막으로 맞은 지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발치는 불가능합니다. 골다공증 주사를 맞은 환자의 경우 발치 후 발치 부위 주변에 뼈가 괴사되고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과 주사를 어느 정도 기간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 의견도 아직 완전하게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보통 6개월 중단 후에 시술을 권고하긴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발치가 이와 관련이 되지만 아주 드물게는 신경치료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신경치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경치료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치아를 살리는 치료입니다. 불필요하게 시행되면 안 되겠지만
신경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경우 빨리 치료를 받아 불편함도 줄이고 치아 건강도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신경치료라고 하면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해서 피하는 치료인데요. 신경치료 잘 받아야 자연 치아를 보존해서 불편함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다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